일단 난 최악의 시대를 타고났다라는 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어렵긴 해. 내가 한 2대 때리면 고쳐질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와서 너 왜 1000만 원도 못 벌어? 아, 너 되게 병신이구나. 대표님, 2030이 최악의 세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신질환자도 4년 만에 42%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병원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2030이 이게 불안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일단 난 최악의 시대를 타고났다라는 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어렵긴 해. 뭐 우리 위의 세대들은 네. 60이면 이 세상을 떠나는 세대가 있었잖아. 결혼을 막 10대에 해야 되고 빨리. 그 시대보다 지금이 되게 최악인가? 조금 의문이 남긴 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정신질환이 늘었다는 거는 세상이 막 너무 혼탁하고 예전에는 되게 맑고 막 살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너무 혼탁하고 어려워서 정신질환이 늘은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좀 의문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예전에는 공황장애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없었어. 공황장애라는 단어도 듣기가 되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진짜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가지고 공황장애인 사람도 많아. 있지, 그런 분들도. 근데 걔 중에 약간 유행처럼 이 공황장애에 편승한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 현승이요? 병에 굳이요? 나도 주변에 보면 자기가 병원 가보니까 공황장애래. 내가 봤을 때 한 2대 두드려 맞으면 치료가 될 것 같아, 얘는. 물론 정말 이게 심연에 내면에 깊은 곳에서 우울증이 진짜 생겨가지고 아픈 분들이 있어. 이건 질병이 맞아. 근데 이 새끼는 보니까 내가 한 2대 때리면 고쳐질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지. 병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지. 왜냐면 정신과라는 게, 나도 내가 정신과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 나는 왜 갔냐면 정말 이 진료가 너무 정확한가?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누군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함부로 단죄하면 안 되잖아. 근데 갔더니 나도 뭐 공황장애하고 뭐 반사회적 인격장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소시오패스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내가 느꼈지. 아, 그래. 나도 되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많구나.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는 정도냐?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야. 우리 윗세대, 이제 진짜 어르신들 세대는 먹고 살기 너무 바쁜 세대였고, 뭐 농사일을 하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5시에 나가서 막 밭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과연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울증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막 혼용돼 있어가지고 정신과 질환율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래서 세대가 되게 최악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단순히 막 정신질환자나 아니면은 뭐 그걸로만 인해 최악의 세대라고 평가받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퇴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MZ 같은 경우도 뭐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자꾸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그거구만. 2030이 불행한 이유. 네, 맞습니다. 그렇지? 2030의 마음을 달래주고 너네는 너무 힘든 상황,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늘 주제가. 자, 지금 얘기한 것도 퇴사율이 높아졌어. 그러면 직장이 그전엔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직장이 너무 힘들어졌어? 너무 최악의 세대야? 아니죠. 그치? 옛날 시대에는 같이 면접에서 밥 먹으면서 담배를 피던 시대야. 상사들이. 이대리. 전에 이게 뭔가, 이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야, 어르신들이. 우리 세대만 해도 직장에서 어렸을 때 이런 어떤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게 아주 없지 않던 세대야. 그런 게 이제 다 없어졌지, 많이. 그치? 지금 직장 가가지고 일 못한다고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뺨을 때리는 경우가 있나? 없지. 근데 퇴사율이 높아졌어. 왜지? 너무 최악의 세대인가? 좀 나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들이 이토록 뭔가 불안해하는 요소의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시대가 불안을 많이 조장해. 불안을요? 언론에서요? 뭐 언론이든 어떤 사회 분위기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높아졌잖아. 소위 말해서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기 힘들다고 하지만 막상 또 조그만 빌라나 뭐 작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살 수 있는 세대야. 근데 너무 이제 집값들이 오르니까 빈부격차가 나는 거지. 정말 우리가 집을 살 수 없는 세대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사실 아니야. 빌라 같은 거 하나 살려고 하면 대출 끼고 사면 정말 소액으로도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대야, 사실.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일해서 모아도 빌라 하나 정도 살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세상이 된 거야.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부모님을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면서 당연히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어. 왜? 결혼하면 당연히 단칸방에서 둘이 으쌰으쌰하며 사는 게 당연시 됐던 세대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덕님아, 너 결혼을 잘못했다, 어떻게 너 단칸방에 사는 그런 남자를 만나니, 너 아주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세대는 어때? 어머님, 제가 따님을 데리고 단칸방에서 열심히 살아서 제 의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먹혀? 아니죠. 이미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환경적인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되게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눈높이들이 되게 올라간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있지. 뭐 SNS라든가 뭐 방송 매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노출시켜주면서 우리의 시야가 상향 평준화가 된 거지 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타인의 욕망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SNS나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우리도 그런 걸 하잖아. 자극적인 거 뽑을 때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슈퍼카 같은 걸 갖고 와서 노출시킬 때가 있잖아. 왜? 조회수가 잘 나와, 그게.
현실적으로. 물론 욕도 먹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보여주는 게 이전보다는 훨씬 많아졌지 이제. 예전에는 강남에 가서 오렌지 쪽 형들을 만나야지만 슈퍼카를 구경할 수 있었어. 내 집에 있으면 그런 게 보이지 않아. 내 주변에도 그걸 아무도 타지 않아. 그러면 이게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덜 불행하거든. 근데 지금은 집구석에 앉아 있어도 계속 뜨잖아,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러면서 조금 더 그런 불행이 가중이 되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또 SNS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뭐 저는 월 1천만 원 법니다, 혹은 뭐 월 1천만 원 버는 방법, 너는 왜 이걸 못 버니?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 사실 현실적으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나? 많이 없죠. 당연히 없어. 왜? 통계라는 게 있잖아. 30대 그 평균 소득의 통계가 있어 이미. 이게 정확한 데이터야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와서 너 왜 1,000만 원도 못 벌어?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아, 너 되게 병신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이 생기는 거지 이제.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1인 크리에이터의 특성상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거든. 그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조회수가 많이 나와. 월 350만 원 버는 법 조회수 나올까? 500보다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겠지. 월 1,000만 원 버는 법 나올 거고, 월 1억 버는 법 훨씬 나올 거야. 월 10억 버는 사람의 삶 조회수가 나오잖아. 욕을 먹든 안 먹든 일단 조회수가, 트래픽이 지금은 돈이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진짜 좀 분위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평범하게 다니는 회사원들도 그거 보면은 뭔가 살짝 허무하긴 할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왜 다니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게. 그리고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좀 됐지. 신조어들이 많잖아. 일단 수저론,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 수저 이런 것들. 그리고 인생이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너무 양분화되는 이야기들. 근데 실제로 지금 시대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게 훨씬 어려워졌냐? 사실 아니라는 거지. 60년대 70년대에는 정말 국민들이 어려운 시대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 사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기 힘든 시대였어. 근데 지금 우리가 교육 다 받아, 온라인에 정보 넘쳐나,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나 기업 투자에 사실 굉장히 붐이 일어나 있는 시대야. 물론 실리콘밸리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한민국도 그런 투자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된 시대란 말이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했을 때 추진력을 받으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올라가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시대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비춰지고 뭔가 성공 신화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조명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성공 신화를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되게 힘든 게 우리 탓이 아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많이 형성이 됐지. 사실 지금보다 이전이 훨씬 더 그랬지. 대학 나오기만 해도 좋은 직장을 할 수 있는 시대였고, 학연 지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했어. 부당한 일이 많았던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 오히려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거고, 사실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면모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빈부격차가 심하다, 금수저네 어쩌네 하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 가잖아, 훨씬 더 심해. 이건 선진국을 가도 마찬가지야. 어느 가문의 누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지금 그거 따지나? 왕족을 따져 우리가? 전혀 그런 게 없잖아.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유도 많이 보장돼 있고 할 수 있는 경제 활동도 굉장히 폭이 넓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나 이런 데서 너네들은 되게 억울하고 지금 되게 뭔가 할 수 없고 그런 세대다라고 약간 좀 조장을 하는 게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대표님, 그러면은 2030 세대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나도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이 언론이나 소셜 네트워크나 매체 이런 데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약간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은 아니거든. 그리고 그걸 진짜 극복할 수가 없냐 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오히려 내가 봤을 때 그거를 갈라차기 하는 놈들은 이미 극복한 놈들이야, 대부분이. 뭔가 자기가 잘 되고 있어.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 보세요라고, 직장 때려치세요 라고 하는 애들은 그래도 지가 뭔가 이미 그 갈라치기 잘 된 애들이야. 그거를 가르쳐서 자기가 월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는 애들이지. 우리가 통계라는 게 있고 실질적 데이터가 있고, 우리 세대가 지금 굉장히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부당함이 많냐, 막 올라갈 수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나 역시도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 계단이 마음을 먹으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어떤 그 매체나 온라인에서 조장하는 그런 불안감을 너무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크게 의미 없는 것들이야.